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파월 연준 회장의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미국 정부에서 이 AI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어제 시간 외에서 그 뉴스 나오고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국내장에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네. 다만 심리적인 영향이었고 반도체 쪽은 어제 국내장에서도 그래도 나름 선전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뉴욕장이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했는데 반도체 쪽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장의 방향 설정 몹시 고민되는 시점인 만큼 저희와 함께 이슈들 점검하시죠. 자, 어제장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떨어진 채 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6%,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뉴욕장 마감 이후에 AI 칩 중국 수출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쪽이 시간외에서 밀려났고요. 나스닥 선물에 하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장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나마 국내와 대만 반도체 쪽은 그래도 나름 잘 버티면서 선전을 해줬던 어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관련한 이슈로 수혜주 쪽에 또 눈을 돌리는 흐름도 일부 있었는데요.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 어제 5% 정도 올랐습니다. GPU나 AI 프로젝트 중국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중국을 제재했을 경우 이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제 외국인이 이 거래일 동안 대규모 선물 매도를 했다라는 점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만 어제는 감안해야 될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었죠. 상반기 포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포트 재편용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어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마 이런 수급적인 요인의 영향이 있었던 걸로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해서 이제 결제일 기준 하반기 포트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무엇을 사는가 앞으로 조금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내일은 그러니까 어제장 기준으로 내일은 좀 다를 것인가, 오늘부터 어떻게 되는지 수급 흐름 좀 지켜보시죠. 양극재 쪽에 어제 악재성 이슈가 있었죠. 삼성증권의 보고서였는데요. 판가 하락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가 꽤 많이 밀렸다라는 것도 눈에 띄는 흐름이었죠. 잠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다뤄볼 거고요. 올랐던 쪽은 항공입니다. 어제 뉴욕장에서 항공주가 다 오름세를 나타냈고 국내 항공주도 같이 올랐어요. 2분기가 그렇게 막 성수기 시즌이 아니죠. 비수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이렇게 HD가 붙어있는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꽤 좋았던 어제였습니다. 재건이나 혹은 전력기기 쪽의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밖에는 애플페이 관련한 이슈로 전자 결제주 상승했고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신공장에서 차기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였습니다. 어제 개장 전 성공 전략 시간에 함정남 차장님이 자동차 부품주들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었던 종목들이 어제 전원 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도 견조했고요. 현대오토웨버는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정앵커 이틀 전 브리핑 종목이었죠. 의류 OEM 업체들 연 이틀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요. 산업용 그리고 수술 로봇주들도 상승세 확인됩니다. 빠졌던 쪽은 2차 전지와 석유화학, 철강, 중국의 공업이익이 부진하자 제조업 회복이 좀 늦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LG화학의 악재성 이슈도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장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어제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9% 정도 급등을 했어요. CEO 인베스터데이 코멘트 등이 시장에 이슈가 됐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사업을 고도화하겠다. 5년간 이쪽에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목표에 힘입어서 연간 성장률 14%씩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힘으로 매출 5조 원 목표도 내놨고요.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도 같이 더했죠. 현대 오토에버의 사업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IT 아웃소싱과 시스템 통합,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인데요. 시스템 통합하면 스마트 팩토리랑 연결이 되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 쪽과 연관 있죠. 특히나 이 정밀 지도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 움직임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율주행 레벨 3 이상으로 가려면 정밀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현대 오토에버의 이 사업은 조금 관심받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유럽연합에서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제 탑재하는 것에 법안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 5월부터 내년도 5월부터 유럽연합 내 모든 차량에 탑재를 해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사업도 연결고리가 짙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도 거론됩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올해로는 40% 올라서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월간으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3년 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이 부분 좀 돌파하고 갈 수 있을지 앞으로 관전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22 연례정책 심포지엄이 유럽에서 열렸는데요. 거기서 각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언 등을 했습니다. 매 잔치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조금 긴축에 대한 코멘트들을 많이 내놨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매무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같은 얘기였습니다. 다음 FOMC에서 금리 인상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7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두겠다. 목표 달성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가장 어찌 보면 공격적인 코멘트 등을 달고 있죠. 요즘 금리 동결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제조업 강한 회복에 대한 희망 주지 않고 있다. 경기에 대한 우려까지.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벨리 BOE 총재도 지표는 인플레 지속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 근원 인플레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매파적 발언들이 시장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진 않고 있는 최근입니다. 오늘도 분명 뉴욕장이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낙폭은 제한됐고 나스닥은 되려 올랐죠. 자, 계속 중국의 이 AI 반도체 규제 이슈가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이비 측과 그리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큰 지장이 없다. 추가 규제 최대 영향은 7억 달러, 8억 달러 정도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달갑진 않은데 충분히 통제 가능하고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티그룹도 작년 AI 반도체 수출 규제 있을 때 악영향 한 4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내놨습니다. 요즘 그렇죠. 악재에 대한 걱정은 조금 짧고 모멘텀 이슈가 있을 때는 꽤 길게 반영되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심리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엔비디아, AMD 이런 반도체 쪽들 출발할 때는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줄여나가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4% 가까이 빠지며 시작했다가 다 1%대 혹은 1% 미만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내용들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또한 약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자, 뉴욕장 보시면 다우와 나스닥 S&P 500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만 다우와 S&P 500은 하락이었고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전기차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 필두로 해서 전기차 쪽 종목들이 오르면서 나스닥을 방어했습니다. 자, 이슈는 파월의 20일 포럼에서 더 많은 제약 코멘트가 나온 점, 큰 영향은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영향은 줬겠죠. 심리적인 위축이 있었고요.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서 반도체 쪽 하락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낙폭은 줄였고요.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 심리가 좀 여전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긴축적인 코멘트나 뭐 경기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방어 섹터인 유틸리티 섹터가 되려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소비재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 여전히 시장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6월 스트리트 투자자 신뢰지수도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쪽에서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 말 오른 종목을 매도하는 영향, 리밸런싱 영향도 오늘은 분명 있었을 것 같네요. 자, 특징으로 보시면 애플 사상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올해 46% 올랐는데 계속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CFO도 이제 중국의 AI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는 이미 대처하고 있다. 실질적 타격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의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추가 강세 나타냈고요. 금융주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슈 조금 걱정했었는데 시간 외에서 잘 통과하면서 주가 괜찮은 흐름을 시간 외에서 나타냅니다. 자, 애플 좋은 흐름 보였고 반도체는 그래도 낙폭을 줄인 채 거래를 마쳤고 테슬라는 오늘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펜하이머 측에서 넷플릭스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넷플릭스 역시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하루하루 흐름이 좀 다릅니다. 어제는 좀 많이 밀려나더니 오늘은 또 유가 상승으로 강세였고요. 계속된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은 카니발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언 이런 크루즈 쪽에서 강력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자, 주 초에 항상 일정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주 후반 접어드니까 일정들이 하나씩 클리어됩니다. 마이크론 실적까지 클리어가 됐고요. CQ센이라고 펜테크 플랫폼 보안 기술 관련한 업체가 오늘 신규 상장하는데 이번 주부터 공모주 대비 400%까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장중에 보시고요. 내일은 알맥 신규 상장 오픈롤과 함께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이제 돌입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메가테크 실적 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서 이주에는 바쁘겠구나라고 한 번쯤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죠. 반도체 풍향계. 보통의 반도체 섹터보다 한 달 정도 먼저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당 순손실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실적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확인받은 거죠. 그리고 나온 코멘트들 보면 하반기 업황이 개선될 거다. AI 열풍, 매출에 긍정적이다.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회복세가 조금 늦춰지나 그래도 이건 나아지고 있다. 고객사의 반도체 재고가 처리되면서 그들이 구매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긍정의 이야기 등이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조금 더 높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24년까지 감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웨이퍼 투입 축소를 기존의 25% 축소였다면 이번에 30% 더 공격적인 감산을 통해서 업황의 턴을 좀 더 빨리 당겨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5%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도 확인을 했는데요. 국내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삼성전자는 7월 7일에 실적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의 흐름 체크하시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 뉴스는 나오네요. HBM 관련해서 트렌드포스가 올해 수요 탄탄하고 내년도 더 증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종목들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넘어갈게요. 자, 이 종목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장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종목이 무려 40% 오늘 하루 사이에 폭등을 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UAM 관련해서 선도 기업입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올랐나라고 살펴봤더니 로이터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 규제 당국이 조비의 정기항공 택시 비행 테스트를 승인해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M 관련해서 상용화에 조금 더 다가가는 움직임인 거죠. 그러면서 네온테크, 베셀, 기산텔레콤, 퍼스텍,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UAM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UAM에서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랑 연결고리가 있는 업체들이 SK텔레콤과 하나시스템입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관심 받게 될지 궁금하네요. 40% 폭등, 보유자 괜히 부러워집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단독 뉴스들이라 조금 주의는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미국의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함께 특허 분쟁에서 일단 패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배상 가능성도 거론이 돼서 주의하면서 보시고요. 현대차는 스웨덴의 현지법인 설립 이야기가 단독 뉴스로 나왔는데 요즘 이런 쪽에 설립이 된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장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는 시세에 끌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마존이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한다라는 이슈, 자율주행에 힘을 줄 것이고요. 엘니뇨 얘기는 계속 나오죠. 다만 이게 장기적 관점으로 플랜을 짜느냐 혹은 단기로 짜느냐에 따라 대응 종목은 달라집니다. 엘니뇨가 초점에 맞춰져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나 비료, 사료, 커피, 곡물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참고 정도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풍력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CS 윈드에 대해서 리포트가 새롭게 나와서 그 부분 정리하면서 전략도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CS 윈드의 얘기를 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지멘스 에너지 급락에 대한 부분부터 한 번 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와 지멘스 에너지는 어떤 사이일까요? 지멘스 에너지가 CS 윈드의 고객사인데요. 최근에 지멘스 에너지는 지멘스 가메사라고 해서 이 풍력 터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멘스 가메사가 최근이 아니라 이미 과거죠. 2, 3년 전부터 육상 터빈에서 좀 불량 문제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약 5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23일쯤에 지멘스 에너지 측에서 이 블레이드와 베어링의 균열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기 때문에 불량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심하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10억 유로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밝혔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37%가량 폭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CS 윈드의 주가도 그날 같이 밀리기도 했었죠. CS 윈드는 지난해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의 자회사와 함께 4조 원 가량의 이 해상풍력 타워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끈끈한 고객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9%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하면서 4%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될 악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었는데 이번 이슈는 오히려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소외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골자였습니다. 현재 매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모델의 문제가 아닐 뿐더러 국내 기자재 업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CS 윈드가 지멘스향 타워 비중이 7% 수준으로 낮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고 대부분 육상이 아니라 해상 타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은 현재 지멘스 에너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니라 내년부터 납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부분 얘기했고 앞으로 이 지멘스 에너지 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에서 40기가와트의 추가 베어링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쪽에서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최대 5년 정도가 걸릴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멘스 에너지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유럽에 3개, 중국에 1개 정도가 있는데 이 기존 업체들 쪽에서 납품을 했던 게 문제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의 재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CS 베어링이 좀 더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 윈드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 목표 주가 14만 원을 유지한다라는 관점을 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CS 윈드가 이번 이슈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모멘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비록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일제히 이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의 최종 에너지 비중을 32%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건 지금 강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벌금을 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해상풍력이 될 것이고 목표 달성에 상당히 유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봤듯이 CS 윈드 같은 경우 해상풍력 쪽에서 굉장히 또 강한 장점을 나타내고 있었죠. 유럽의 해상풍력의 신규 설치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 36%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체크했듯이 지멘스 향으로 4조 원 공급 물량 납품이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CS 윈드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CS 윈드는 IRA 효과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받아가면서 2분기에는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법인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국 법인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AMPC가 증가하고 그리고 생산의 비효율이 개선된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던 때는 2021년 1분기였는데요. 이때가 318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상치가 421억 원 정도 되면서 컨센서스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14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30% 이상을 이미 달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규모를 계속해서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IRA 시행에 따라서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의 설치량 전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풍력 발전 설치량 전망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3년 현재는 8기가와트 정도인데 연평균으로 27%씩 증가하면서 2027년에는 20기가와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CS 윈드 쪽에서도 미국 법인의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8에서 10기가와트까지 현재 대비해서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고 있었습니다. CS 윈드의 최근 주가를 보면 최근 한 2에서 3년 동안 6만 원에서 8만 원대 박스권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걸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리츠 증권에서는 정책에 대한 매크로 불확실성은 이제 거치고 밴드권을 벗어날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진에 대한 실망감도 올해 2분기부터는 차츰차츰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풍력 터빈사들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핵심으로 찝으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하반기 전망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올투자증권에서도 이제는 실적도 그렇고 업황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2만 원 업종 내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리포트 어제 나왔는데요. IRA에 따라서 이 AMPC의 반영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무려 3,016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세 증권사에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했었고 앞서 봤던 유진투자증권에서 14만 원의 목표 주가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장에서 일단은 좀 관련주들의 흐름은 약간은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CS 윈드가 어제 소폭 올랐는데 나머지 대부분 좀 빠졌고요. 유니슨 같은 경우 7%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태웅이라던가 유니슨, CS 베어링 등등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CS 윈드 대비해서요. CS 윈드 같은 경우 앞서 얘기 드렸듯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저기서 이제
어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 풍력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해상 풍력의 최대 수혜주인 대장주인 CS-윈드가 아무래도 잘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CS-윈드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혹시 다른 풍력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주도 볼만한 게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시간에 또 풍력주 얘기도 했었고 출연자분들도 전략을 꽤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진만쌤 거 한 번 더 전략 복귀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소재부터 해서 다 내려갔는데 유달리 양극재 쪽에 낙폭이 컸죠.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극재 하락에 영향을 줬던 삼성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양극재 판가는 빠집니다. 클릭을 해볼 수밖에 없는 제목이었고요. 양극재 수출 단가가 3월에 피크를 찍고 이후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3분기에는 판가가 더 떨어질 걸로 전망을 했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약 40% 정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리튬과 니켈, 이 양극재 제조 원가의 최대 80%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리튬과 니켈 가격이 전고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한 상태라는 거죠. 리튬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나 여전히 전고점 대비 낮은 수준이고 최근에 리튬 가격의 반등은 4분기 양극재 판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점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양극재 판가가 떨어질 경우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갔던 어제였던 거죠. 2022년 양극재 마진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정비가 낮은 것도 있었으나 메탈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것을 양극재 판가에 계속 반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탈 가격들이 그때 대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마진을 상처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 때문에 어제 양극재 업체들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에코프로 BM 4%, 포스코퓨처엠도 4%, LG화학은 화학 쪽의 악재성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이 더 컸고요. 오른 것도 없는 LNF는 빠질 때는 더 빠집니다. 어제 5%또 밀려났죠. 양극재 쪽에 대한 기대치를 3분기까지는 많이 낮춰 잡고 가야 될 것인지 이 하락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풀어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 2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포트 수익 확정하려는 수급 영향도 조금 있었다고 시장에서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의 하락은 괜히 뼈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시장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네, 어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되게 대응하기고 힘들 정도로 그냥 수급이 쫙 빠졌었는데 사실 어제 장이 미국 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제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도가 혹은 이제 조단위 매수가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에 유의는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계속 드렸는데 어제 거의 이제 선물 합쳐서 1조 8천억 원 정도 이제 매도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기관 쪽이 좀 방어를 해줘서 개별주가 좀 일부 방어 잘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은 어제 나왔던 삼성증권의 리포트바 이슈를 조금 하락이 깊었다라는 점, 그래도 반도체는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방어가 그다음에 공격과 방어가 어느 정도 적정 구간에 좀 유지를 했었지만 사실 어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2일 연속으로 선물을 이틀간 2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좀 매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스켓을 많이 비웠는데 그럼에도 그 생각보다 이제 지수가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이제 적정 구간에서 이제 5일선 회복만 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박스권 내에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뭐 사실 지금은 반도체가 해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고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서 증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수급이 주거니 받거니 이루어진다고 하면 너무 걱정보다는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있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분명히 어제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지금은 주식 비중 100%보다는 그래도 현금을 살짝 쥐고 있어야지만 기회가 있었을 때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제 현금을 쥐고 있으신 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적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의 5일선 회복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최근에 트렌드상 옵션 만기 전일 매도가 많이 나오고요. 옵션 만기 당일날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월요일은 어느 정도 괜찮은 시장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시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지, 그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간 내에서 발표가 됐고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코멘트들도 나름 업황에 우호적인 발언들이 있었단 말이죠. 마이크론 실적을 보고 반도체 섹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일단은 뭐 마이크론이 일단은 등대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쪽, 그다음에 AI 수요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뭐 HM 반도체는 뭐 하이닉스가 일단 우선 선두주자에다가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반도체 관련된 제재가 오히려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괜찮아서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상승 룸을 가져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제 한국도 어닝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다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잠정 실적보다 이제 앞으로의 가이던스 추정치, 이제 EPS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보다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은 이제 아까 코멘트는 안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 시기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나왔었는데 이제 미국 은행이 좀 스트레스 테스트 모두 통과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을 해도 버틸만 하다라고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도 뭐 금리 인상 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보호하겠다라고 이제 네. 얘기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경제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들과 또 전략적인 측면을 잘 녹여 얘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섹터로 갔을 때는 풍력주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에 뭐 이슈도 많고 또 기대 섞인 뉴스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요. CS 베어링을 탑픽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CS 윈드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만쌤은 어느 쪽에 더?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벼운 종목과 무거운 종목, 그다음에 종목 간의 괴리치가 꽤나 이제 많이 나타나는 점에서 좀 갈 거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언뜻 때 이제 올라가서 잡게 되면 또 굉장히 또 수익률이 안 좋게 금방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멘스 관련된 코멘트는 수정 앵커님 워낙 잘 다뤄주셔서 저는 이제 섹터 혹은 종목별 간단 코멘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은 사실 주도주의 입장보다는 지금 사실 작년에는 태양광이 훨씬 더 핫했는데 올해는 지금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이 조금 더 지수 레벨이 상단에서 계속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풍력이 추가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실적 시즌에 고꾸라졌던 게 풍력이고요. 태양광은 오히려 안 좋다고 했지만 실적 시즌에 강했었던 게 이제 태양광인데, 이게 교체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고,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매 분기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전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매번 이제 실적 시즌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닝 시즌 이전에 분명히 차익 실현은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외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는 있지만 매번 이제 어닝 시즌에 꺾였다라는 점은 지금은 살짝 들어가기보다는 슬슬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이 저는 제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뭐 CS 베어링이 조금 더 가볍고 그런 이제 단발적인 이슈에 예민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이 단기 쪽으로 보시는 분들 저는 여전히 CS 베어링이 괜찮지만 전 신재생 에너지라는 근본적인 그런 이제 투자 포인트에 맞춰서 하면은 대장주인 CS 윈드를 잡는 게 일단은 저는 제일 우선이다라는 말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혹여나 강한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뭐 10%, 20% 하락하는 건 정말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혹시 주가 변동이 크게 나온다면 그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풍력주 내에서 CS 윈드에 조금 더 무게 실어주셨네요. 자, 양극재 관련한 기업들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수급 이슈 등이 조금 마무리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양극재 관련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어제 많이 밀렸어요. 갖고 계신 분들 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리포트는 저도 정말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봤는데 너무 과하게 이제 우려를 반영을 했다라는 점이 일단 제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 원자재 가격들이 높았을 때 사놓은 게 지금 이제 당연히 판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직전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이게 판가가 다시 오르는 시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안 하지만 우려가 너무 과도한 리포트다라는 그런 점. 그다음에 어제 양극재 기업들의 하락들이 분명히 이 리포트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급격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점이 분명히 이제 무조건 상승하는 주식은 없고요. 당연히 이제 그 안에 굴곡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리포트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는 점은 조금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시기를 잘 잡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근접해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었는데 이제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한국 2차 전지 기업들 조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날 또 에코프로는 또 5% 올랐습니다. 그래서 1휘 1비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목표가를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에 달성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일단은 저는 그 안에 수많은 분파가 있을 건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직전 저점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으나 어제의 하락 부분들은 조금 과도한 편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이제 7월, 8월, 9월에 양극재 판가를 너무 낮게 잡아놨더라고요. 이게 사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낮게 나와놔서 이 양극재 데이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좀 지레짐작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점에 말씀을 드리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뭐 10%, 20% 판가가 이제 하락하기에는 너무나 조금 이제 과하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적정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신규 매수로 대응을 해 보신다는 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많은 양극재 기업들 국내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주가 상승 탄력성은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많이 나와 있고 지지부진했던 건 LNF가 LNF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건 맞으나 각각의 좀 매력도가 좀 다르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저는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거나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삼성증권의 추정된 양극재 가격 전망은 조금 과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사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을 볼 텐데 음극재 이쪽은 데이터가 견고해요. 사실 음극재 데이터 수출이 좀 잘 찍힌다라는 것을 저도 한 몇 달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양극재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니까 또 음극재가 데이터가 이제 견고합니다. 당연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음극재 시장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종목 가져와 봤고요. 사실 이제 각각의 매력도가 좀 있고 사실 움직임이 탄력적이나 조금 이제 단단하게 오르냐 두 가지 차이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보시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 종목 가져와 봤는데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이제 제이오 세 종목 가져봤고 예전에 제이오는 한번 다뤄드리면서 양극재도 제가 가끔 이제 코멘트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요. 지금 이제 양극재 시장 성장만큼 분명 음극재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 종목 코멘트 드리면서 각각의 매력도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단 저는 좀 전체적인 음극재 시장 섹터가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상승 룸이 남아있다는 점이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세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LG화학이 사실 여러 가지 뭐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해서 대형주 좀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LG화학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주신 종목들 잘 기억하겠고요. 미국에서 조비에이션 40% 급등 이게 오늘 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UAM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하나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분명히 저는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 UAM 관련주들의 흐름이 추가적인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영향에 따라서 그런 테마주가 오르게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제 마감 방송할 때 이제 퍼스텍 이야기 드렸었는데 퍼스텍이 또 UAM 관련주니까 그러네요. 분명히 이제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도 여러 가지 모멘텀 타고 지수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S 하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작진이 이제 이루다 수익률이 어제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요거 좀 AS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58.8%. 네. 이루다 어떻게 해요? 그때 분할 매도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도는 고점 돌파를 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이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이거 보고 그때도 이제 이루다 AS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와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드렸던데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분명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는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좋긴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대비를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장대음봉 막 10%씩 꽂히는 거 되게 많아가지고 어제 이제 포스코 DX가 그랬죠. 이제 이런 것처럼 항상 리스크는 준비를 해야 되고 수익은 챙겼을 때 수익이지 쥐고 있는 건 수익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 시간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도 6월 2일 종목인데요. 어제 네. 제 기억에는 흐름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말 이제 루니 뷰노 이 두 종목은 그냥 이제 계속 오르는 것 같고요. 신테카바이오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후발로 갔죠. 후발주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너무 이제 호가가 얇아가지고 이제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변동도 크네요. 이제 그런 이제 윗꼬리 남기고 밑꼬리 잡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이제 뭐 10% 정도 상승률은 더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래량이 좀 많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지만 그냥 빨리 팔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루닛이나 뷰노가 강한 조정이 분명히 한 번씩은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 후발주자들은 더 많이 얻어맞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루닛은 엄청 급등을 하다가 또 상승분을 다 토해내는 변동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전략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종목 AS까지 함께 해봤네요. 진만쌤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